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F-16 전투기를 준다. 그래서 주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주말간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미 공군의 유럽 공군 사령관 사성장군이 지금 현직 사성장군이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줄 F-16 전투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일 났다 라고 한 건지 스웨덴을 급하게 방문해서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어요. 여기에 중요 의제가 그리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가 공여받는 것. 여기에 지금 이제 협의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전투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른 언론들이 보도해주지 않는 내밀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호주 총리가 고임금 일자리로 오커스 핵잠수함 반대하는 이 노조들을 설득하고 나섰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이란이 F-35 전투기의 첨단 레이더 전파를 가로채기에 성공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주 노동당 최대 기반 세력인 노조가 오커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된 내홍이 예상보다 빨리 사그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노조의 반대에 대해 대량의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오커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노조에 약속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천문학적인 오커스 잠수함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건조 중인 우크라이나 해군 A다급 호위함 2번 함의 용골 거치식이 거행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진수된 1번 함에 이어 2번 함은 내년 진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2,400톤급의 이 호위함 전쟁이 끝난 뒤 흑해에 배치되면 러시아 흑해 함대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가 이스라엘로부터 헤론 마크2 무인 공격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헤론 정찰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을 늘리고 4개의 하드포인트에서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한 헤론은 중국과 국경 분쟁 지역에 우선 투입될 예정입니다. 개전 이후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의 전력을 3분의 1이나 잃었다는 평가되는 러시아군이 손실 보충을 위해 토르-M2 야전 방공 시스템 긴급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신형 토르-M2는 전혀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해 사거리와 탑재량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력한 방공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란이 F-35A 전투기의 APG-81 레이더의 전파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의 레이더는 저피탐 기술을 적용해 상대방의 RWR이나 전자전 장비에 탐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란이 어떤 기술로 LPI 기술을 뚫었는지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호주가 오커스 지금 파토날 위기에 처했다. 왜? 지금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지지 기반 세력인 당내 또는 당외 지지 기반 세력인 노조 세력들이 오커스 하지 마 라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제 앨버니지 총리를 비롯해서 집권당이 재집권하려면 또 자기가 총리가 되려면 이 노조 말을 안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파고들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앨버니지 총리가 미국, 영국과 합의한 이 내용을 엎어버리면 호주가 서방 세계에서 국제적인 왕따가 되겠죠. 파이브 아이즈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엔사, 한국의 유엔사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판 나토, 태평양판 나토를 창설할 움직임 여기에서도 도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조에게 아니 이거 그렇게 중국 관련한 그런 전쟁 아이템으로 보지 말고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로 좀 봐달라.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고임금을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을 더욱더 늘려서 한 척 짓는데 뭐 10조 원, 15조 원 이렇게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국가 돈 우리 잘라서 좀 쓰자, 나는 정권 잡고 니들은 돈 벌고 좋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호주가 국내에 생산하는 모든 무기는 세계에서 제일 비싸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여기에 또 총리가 이런 멘트까지 집어넣었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비싸겠냐 라는 우려가 생기겠죠. 자, 우크라이나 해군용 에이다급 호위함, 1번 함은 이미 진수해서 의장 공사 중이고 튀르키예가 만들죠. 그리고 2번 함도 이제 용골 거치가 들어갔고, 이 사진은 1번 함 진수 사진이에요. 여기 아직 함포나 또 대한미사일, 대공미사일 이런 것들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대한미사일, 대공미사일, 함포 다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흑해 함대에 배치되면 이제 이 흑해에서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에게 함부로 뭔가 도발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지겠다라는 꽤 괜찮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FFX 배치 2 대구급 정도 되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헤론 무인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정찰 무인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드 포인트 두 개씩 해서 4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헤론 정찰 모델은, 기존 헤론은 1.1톤의 최대 이륙 중량인데 이건 300kg 내려서 1.4톤의 최대 이륙 중량으로 좀 더 페이로드를 높였고, 그리고는 무장 포인트 4개를 달았으니까 4개의 크고 작은 무장을 달아서 정찰하다가 적 전차나 뭐 적이 탐지가 되면 스스로 공격도 할 수 있는 정찰 플러스 공격 능력까지 가지게 된 이런 버전으로 해서 4대를 지금 이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히말라야 또 카라코룸 이 지역에서 중국하고 영토 분쟁, 국경 분쟁 하죠. 그 지역에 먼저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좋은 성과 올리길 바랍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 중에서 3분의 1이 날아갔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 시급하죠. 그래서 토르 M의 개량형인 토르 M2 방공 시스템 긴급 도입 계약했다라고 하는데, 토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 야전 방공 시스템이죠. 토르 M 같은 경우에 10발의 미사일이 들어가고,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7에서 10km, 우리 한국으로 치면 1000마 정도 되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토르 M2는 10발을 16발로 늘리고, 그 16발로 늘어난 미사일도 16km나 날아간다. 기존 미사일이 7에서 10km인데 거의 2배 이상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도 10발에서 16발로 늘어나니까 교전 능력도 지속 능력도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성능대로 나와줄지는 러시아 무기의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애매하나, 어쨌든 뭐 이런 거를 대량 도입 계약을 했다. 그러나 도입 계약을 맺지만 언제 완성될지는 그건 알 수 없다. 왜? 부품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다 만드냐? 그건 또 아니죠. 자, 이란이 이게 사실은 아주 놀라운 주장을 했는데, F-35 전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쪽에 배치되기 시작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근처에 F-35 전투기가 출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레이더로, 자기네들의 전자전 시스템으로 이 F-35의 레이더파를 잡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라고 생각되는 게, F-35는 이 레이더파를 계속 도약을 해요. 그래서 레이더를 쪼고는 있지만, 레이더를 방사를 하지만 이 레이더파가, 이 전파가 계속 주파수를 도약을 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계속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탐지하냐. 그래서 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똑같이 이 F-35 조종사는 똑같은 어떤 화면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레이더 주파수는 계속 다른 걸로 막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탐지하냐라는 건데, 그럼에도 이란은 탐지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인가? 좀 이란의 그동안의 뻥을 봤을 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겠다. 왜? 우리 한국도 F-35 가지고 있으니까 F-35 레이더 적에게 탐지되면 안 되죠. 자, 다시 보자. F-35.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공여를 승인하긴 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F-16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은 물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F-16이 우크라이나군에 전력화될 일은 없다는
미 공군 최고위 장성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승인하긴 했지만 그들이 우크라이나 하늘을 날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들이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전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2020년대 후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미 유럽 공군사령관 겸 나토 공군사령관 제임스 해커 미 공군 대장이 현지 시각 8월 18일 밝혔습니다. 해커 대장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조종사들은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고 이들은 전투기 교육이 아니라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은 지금 영국의 어학연수 형태로 파견되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커 대장은 이 조종사들은 영어 교육을 마치고 나면 프로펠러 항공기로 비행 기초를 닦고 프랑스로 가서 알파젯 기종으로 제트기 비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며 아무리 교육을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이 과정들이 올해 안으로 끝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내년에 F-16 전투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전투기를 전투 임무에 투입하려면 빨라도 2027년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2대의 F-16 전투기를 완전 작전 운용 상태로 가동하는데 적어도 4,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교육이 기존 전투기 조종사들에 대한 기종 전환 교육이 아니라 신규 조종사 후보생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기존 전투 조종사들을 기종 전환시켜 F-16을 몰게 할 것이라던 우크라이나 측 입장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이 내년 가을이나 겨울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 시점보다 3, 4년 늦게 전략화되는 구형 F-16AB 전투기는 우크라이나가 도입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당초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던 덴마크 퇴역 F-16 38대를 아르헨티나에 넘기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네덜란드 퇴역 F-16 24대는 F-35 인도 일정 지형 때문에 이런 공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의 F-16 도입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F-16 전투기를 네덜란드나 덴마크가 우크라이나 줄게 라고 하면 하시라도 줘라. 우리는 승인한다 라고 미국이 발표를 했지만 실상은 이렇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우리 한국의 FA-50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FA-50의 사출 좌석이 영국제. 그래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적이니까 영국이 한국의 FA-50 판매하는 걸 인정 안 해주는 바람에 아르헨티나 전투기 사업이 지금 5년째 그냥 희한해졌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JF-17 이것도 한번 기울여 봤다가 중국도 여기에 엄청나게 대시를 했죠. 그리고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이런 까지 막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결국 미국이 이 아르헨티나가 친중 국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덴마크의 이 F-16 전투기 중고기체를 아르헨티나에 판매하는 쪽으로 덴마크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에 공짜로 주는 것보다 아르헨티나에 돈 받고 파는 게 좋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아르헨티나는 9월 중에 덴마크 중고 F-16 전투기 도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네덜란드의 F-16 전투기 24대인데 네덜란드도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이 F-16이 남는 건데 F-35가 블락4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아니 우리도 블락4 줘. 그래서 지금 이 인도를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F-35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락4 때문에. 그러면 F-35 들어와야 F-16이 나오는데 지금 줄 게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 공군 대장입니다. 유럽 공군 사령관에서 나토 공군 사령관인 이 사람이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뭐냐? 우리는 생각할 때 미그 29 조종사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미그 29 격추된 거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불러서 그 남는 유유 인력들 불러서 F-16 운용 교육, 기종 전환 교육 하면 될 줄로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지금 전투기 F-16 교육받고 있는 조종사들은 기종 전환 조종사가 아니라 신입 조종사들이다. 그런데 영어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 조종사들이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이다. 그래서 영어가 소통하게 될 수준까지 가면 그때부터 조종교육을 하는데 그 조종교육을
기종 전환. 미그 29니까 야 F-16은 말이야 버튼은 이렇게 미그 29하고 달라. 뭐 그 정도만 하고 뭐 바로 그냥 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젊은이들 불러서 프로펠러 전투기 이 훈련기부터 비행을 초등 훈련 그리고 고등 훈련 다 해야 된다. 프로펠러로 초등 훈련 우리 한국의 KT-1 같은 거로 초등 훈련하고 T-50 같은 이 고등 훈련은 이 유럽 또 공군이 지원하는 게 프랑스의 알파젯 훈련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서 알파젯 훈련기로 제트기 훈련 받고 그리고 F-16 훈련 받고 그걸 F-16 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서양식 나토식 전술 훈련 받고 이거 하면 4, 5년 걸린다. 이번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 제로다. 이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2대의 F-16 전투기라고 희한하게 숫자를 2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일정 조율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량 조율도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물량이 2대다. 이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F-16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쟁 이후에 이 F-16AB 지금이야 급하니까 쓰려고 하지만 그때는 뭐 수명도 다 됐고 거기다가 F-16 중에서도 지금 현재 F-16 중에서도 성능이 많이 로우급인 이 F-16을 우크라이나가 굳이 받아야 될까? 자기들 새거 좋은 거 F-16 V급 이런 거 사고 싶을 텐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는 매력이 확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F-16 준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F-16을 도입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줄 마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탈출구가 바로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중 F-16 공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가 급히 스웨덴과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스웨덴으로 날아가 전투기 관련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군 운용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스웨덴 현지에서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8월 19일 스웨덴을 전격 방문해 울프 크리스테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펜 전투기 거래에 대한 협상을 가졌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8월 20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스-39 그리펜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협의했다라며 이러한 내용이 양국 정상의 공동 발표문에 실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양국 공동 발표문에서 우크라이나의 그리펜 전투기 인수를 위해 향후 어떤 과정을 더 진행할 것인지 자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공군 운용 요원들이 스웨덴에 와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공군 요원들이 스웨덴 공군의 도움을 받아 그리펜 전투기 운용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전투기 도입 노력이 F-16에서 그리펜으로 급선회한 것은 미국이 F-16 전투기 공여를 꺼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그리펜 재고 기체 정리와 향후 세일즈 포인트로 삼을 실전 경험 축적이 시급한 사브 측과 연계해 스웨덴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브는 자스-39EF 그리펜 NG 전투기의 수출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스웨덴 공군의 그리펜 CD 기체 조기 퇴역과 물량 감축, 발주 취소로 인한 재고 기체 발생 등 거듭되는 악재에 처해 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의 사브 이 같은 상황과 당장 전투기가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상황이 이번 그리펜 전투기 우크라이나 제공 협의로 발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다른 전투기들과 달리 스웨덴의 혹독한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해 이착륙 거리가 매우 짧고 정규 공군기지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운용이 용이한 기종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그리펜의 특성이 임시 활주로 운용 비중이 높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공군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리펜 전투기 제공이 현실화될 경우 대상 기종은 그리펜 CD 기체로 스웨덴 공군 조기 퇴역 기체나 사브의 재고 기체 중 10여 대가 유상 공여와 옵션 계약 등의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그리펜이 우크라이나 깃발을 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대비할 수 있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펜 전투기.
이게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우리 이 FA50에 들어가는 F404 엔진 똑같은 걸 넣었어요. 그런데도 뭐 훨씬 멀리 가고 오래 날고 또 무장도 더 많이 하고 더 무겁고, 자, 그래서 정말 스웨덴의 기술이 우리보다 압도적이구나 라고 했던 바로 그 F16의 대항마라고 주장했던 그리펜 CD형인데, 이 CD형이 EF형, 그러니까 A사 레이더 버전이 나오면서 생산하고 있던 걸 스웨덴 공군이 우리 그러면 EF 사야 되니까 CD 이거는 스탑 해서 재고가 생겨버린 겁니다. 또 자기네들이 마구마구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악성 재고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브 공장에 만들다가 만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 A사 레이더 버전인 4.5세대 전투기인 그리펜 NG형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NG형을 또 스웨덴 공군이 또 일부적으로 또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기 퇴역된 게 또 있는 겁니다. 퇴역된 거 치장물자 관리 비용 또 나가죠. 그래서 스웨덴 공군 입장에서는 그 치장물자 CD형 이거 재고 처리 문제, 사브 입장에서는 공장에 있는 만들다가만 이 재고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둘 다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그리펜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실전 경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브는 실전 경험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체코가 이 그리펜 CD형을 14대를 리스해서 쓰고 있었는데 2027년 되면 리스 기간 끝나요. 체코는 더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쓰다가 반납해버리면 체코가 얼마나 이 전투기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반납하냐라는 그런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브는 뭔가 자신들의 이 전투기 부분의 활로를 위해서는 현재 악성 재고, 치장물자 이런 것들을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고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스웨덴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이런 전투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뭐 자세히 들어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러면 이 그리펜 전투기와 F-16을 봤을 때 그리펜이 우크라이나에게 더 낫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우크라이나 지금 뭐 활주로 상황이나 이런 게 안전하진 않죠. 그런데 이 스웨덴은 이 그리펜을 만들 때 러시아, 과거에는 소련과의 전투를 대비해서 활주로가 박살났을 때 이런 좁은 소로에서도 도로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끔 아주 야전성을 강화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료 보급차, 주유차 포함해서 4대의 트럭만 있으면 이렇게 그냥 아무 도로에서나 천막 쳐놓고 무장력에서 보급받고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고속도로 또는 좁은 국도 이런 데서도 띄우고 착륙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착륙거리도 굉장히 짧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F-16 같은 경우는 동체 하부의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의 아주 고르지 못한 활주로에서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깨져버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확률도 위험성도 적죠. 그래서 그리펜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평가인데, 이거라도 빨리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펜이 이런 식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브가 필리핀에 우리 중고 좀 사주세요 라고 홍보하러 갔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재고를 털어내게 되면 필리핀 시장에서 또 철수하게 되겠죠, 사브가. 그러면 우리 FA50이 필리핀 차기 전투기 또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관계도 있으니까 그리펜이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